안녕하세요. 더나은미래연구소 소장 이혜준입니다. 앞서 보셨던 영상은 지난 1월 달에 강원도 원주에서 일어났던 집단 폭행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그 집단 폭행 피해 학생의 어머니와 제가 학교 폭력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상담을 하면서 각각의 사안들에 대해서 하나둘씩 체크를 하다가 이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선도조치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그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치 결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머니한테 물어봤었는데, 놀랍게도 전치 3주 이상의 폭행의 피해를 당했던 아들은 쌍방폭력으로 학폭위에 안건이 상정되었고, 가해 학생으로도 선도조치 받았다라는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 어머니에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화가 났었고 굉장히 분노에 찼었습니다. 그러한 분노를 그 어머니한테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어서 그 어머니에게는 꼭 행정심판을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렸고, 각각의 진행 과정에서 공정성에 위배가 될 만한 것들이 있다라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폭력 상담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분노와 울분이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들의 어떤 만행들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일부 학교폭력 장학사, 그리고 일부 자질 없는 학폭위 심의위원들 때문에 그러한 분노와 울분이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서 보셨던 그 동영상은 굉장히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치 3주 이상의 폭행의 피해를 받았고, 그리고 뇌출혈에 대한 증세까지 있었던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피해 학생인 그 자녀가 가해 학생으로도 선도조치 받았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폭력 장학사가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언론에 이 사안들이 먼저 노출이 됨으로써 학폭위 자체를 졸속으로 운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강력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명에 달하는 가해 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에 대한 폭력을 당하기만 했던 피해 학생이 어떻게 가해 학생으로 선도 조치가 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저는 일부 학교폭력 장학사와 일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에 대한 자질, 그들에 대한 비난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학교폭력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 자녀들이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학교폭력 장학사와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들의 자질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어머니와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향후 진행 과정을 계속적으로 체크할 것이고, 각각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